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이제 불때 수업은 오늘이 이제 첫 개강이죠. 그래서 그 생테크 수업에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했던 거 올렸고 했고 이제 오늘 이제 불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어, 올해는 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세상은 막 급변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우리 아이들에게 뭐 단전호흡 얘기하고 뭐 명상 얘기하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씨알도 참 안 맥힐 것 같기도 하고 음 스페이스 X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 X가 이제 올해 상장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게 한 뭐 그거 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한 1,500조 정도 시가총액이 된다고 해요. 어마무시한 거죠. 어, 그래서 처음에는 참 그 페이팔이라는 그 사람들의 고민을 이제 상담하는 그런 거로 어, 펜팔은 편지로 친구가 되는 거지만 페이팔은 이제 돈으로 친구가 되는 그런 의미죠. 음, 그래서 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얘기를 아, 올려서 그렇죠. 각자의 어떤 말 못할 사정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다들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거로 해서 돈을 벌어서 아, 남들이 다 비웃을 때 이제 전기차 사업을 시작했고 전기차 사업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페이스 X라는 우주선 사업을 했고 결국은 자기 꿈은 이제 화성에 100만 명 정도를 보낼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 대보살들이죠. 그러니까 저쪽 세상에서 이제 보살로 있다가 이제 항상 때에 맞게 이렇게 이제 세상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뀌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스페이스 X가 12월 달부터 이제 되는데 저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죠. 그럼 뭐 아직까지는 뭐 다 SK하고 뭐 KT하고 뭐 LG U 플러스 하지만 아직 그런 게 잘 터지지 않는 이제 바다라든지 산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생기겠죠. 이제 세상의 큰 흐름을 보고 그 친구는 이제 예전부터 그랬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거 가상현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가상현실이죠. 부처님께서도 살아계셨으면 가상현실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허상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왜 뭐가 가상현실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무심코 자다가 일어나서 발끝이 여기 침대에 부딪히기만 해도 막 아파 죽겠는데 뭐가 가상현실이라는 거야. 근데 점점 공부하다 보면 가상현실이라는 말이 자기가 알게 되죠. 왜 그러냐면 몸이 아닌 육신이 아닌 참나를 자기가 이제 알면서부터 이런 감각기관을 넘어선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거는 뭐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고래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가장 이제 정교한 이론이 남아 있는 게 불교죠. 여기 있는 팔만대장경이 전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아는 이제 단전호흡이라는 거죠. 단전호흡과 지식, 그러니까 이게 호흡, 호흡식자잖아요. 식이 멈추다. 그러니까 호흡지간을 지식이라고 해요. 호흡지간을 지식. 그 안에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육신 기준으로 세상을 다 봐서 그렇지, 우리 모두 이제 단전을 갖고 있는데, 단전은 우주의 블랙홀입니다. 우주의 블랙홀, 우리 모두 블랙홀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 블랙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자발공을 하시면서 알겠지만, 이게 횡격막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이제 이틀간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는데, 이 횡격막이 밑으로는 이제 골반 근점막에서 위로는 손의 천막에 이르기까지 이게 하나의 물주머니, 하나의 주머니로 이제 기운 주머니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안에 이 횡격막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안에 생긴 공간을 이제 복압이라고 하죠. 이 에너지가 이게 복압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처지는 거죠. 그래서 뭐 7살짜리 애기건 3살짜리 애기건 2살짜리 애기건 6개월 된 애기건 복압이 안 차면 항상 기운이 없는 거고, 나이가 들어도 이제 제대로 호흡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107세 되셨나? 김영석 교수님이 뭐 지금도 뭐 그냥 이러고 그냥 굉장히 건강하게 잘 복압이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복압 이거를 이제 바로 잡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다 몸을 받아서 태어났을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 해야 될 일을 이제 찾아서 제대로 가는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재벌들 있잖아요. 한국의 재벌들이라든가 뭐 일본의 재벌들, 이렇게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친구들은 그 삶 자체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이제 오면서부터 이제 자기가 할 일을 이제 알고서 한 사람들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르는 채로, 그러니까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보살들처럼 원력으로 온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거를 그때그때 잘 하죠. 근데 그런 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묶이고 미래를 꿈꾸고 이러면서 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맨날 자식 생각하고 자식 고민하는 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자기가 찌질하다는 거죠. 사실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스님 법문 들어도 가만히 내버려둬, 너만 가만히 있으면 네 새끼 잘 돼 라고 뭐 다 스님들 법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전부 그렇게 자식에 그렇게 있죠. 대부분. 그러니까 현재에 머무르지를 못하는 거죠. 현재에 머무르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현재에 머무르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식까지도 관리 안 하는 또 정신 나간 사람들도 더 많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몸에 숨이 붙어 있는 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어떻게 내가 태어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면 그 자기가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무엇을 해야지 된다는 게 이제 오늘 아침에 영상 올리다가 스톱한 건데, 그게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수사취행, 수식취행, 수연취행인데 세 가지 행.
제가 부처님이 12연기를 깨달았다는데, 야, 이게 12연기를 깨달아갖고 뭐 12연기를, 그래서 제가 산성 할아버지 저 사람 영각이다 하고 쫓아다녔죠. 또 티베트 스님 그 연기 찬탄문 달라이 라마 스님, 뭐 소남 스님 쫓아다녔죠. 또 천공 또 진정진인 저 사람도 영각이다 그러고 쫓아다녔죠. 뭐 신발들 영각이니까 쫓아다녔죠. 많은 분들을 쫓아다녔는데 이분들이 모르시는 게 무명에서 행, 그러니까 무명에서 행식이고, 식이 모든 인식이 모든 만법을 만든다는데 그 이전에 무명과 행을 그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 말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행위가 있는데, 아까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생각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한 거죠. 엄청나게 뭐 그 친구 할 때 다 욕했잖아요. 지금은 뭐 전 세계가 인공위성 쏠려면 거기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누리호 안 쏘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스타링크에 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돈 들여가지고 안 하잖아요. 다 전부 다 뭐 거기다가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태어나서 지 해야 될 일을 지가 하는 사람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가 해야 될 일은 안 한다라는 거죠. 지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모르니까. 지가 해야 될 일이 뭐가 뭔지. 그게 이제 금강산매경의 그 식 이전의 행이죠. 인식 이전의 행이죠. 그게 세 가지로 나와요. 이게 한문으로 나오니 이게 알 수가 있냐 이거죠.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 연초에 뭘 호흡을 해드리려니까 막 이런 무식한 책까지 막 해가지고 인체 뭐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람의 몸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람의 몸도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의 정자 2억 3억 마리 중에 한 놈이랑 엄마의 난자랑 만나서 거기서 이게 다 펼쳐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 없음에서 있음으로 시작된 그 시작점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예전부터 알았죠. 도인들이, 한국의 도인들은 이렇게 단전호흡과 지식, 그러니까 호흡지간의 중요성을 아는 거죠. 호흡지간의 중요성.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블랙홀이라는 거죠. 호흡지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에서 이제 밖으로, 블랙홀 안쪽은 일점은 아니죠. 블랙홀 바깥은 사건의 지평선 밖에 이제 음양의 세계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런 게 우리 몸에, 이건 대우주고 이건 소우주라고 예전부터 얘기한 거죠. 이게 산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발공하면서 헉헉하는 걸 하니까 구 선생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지? 막 온몸으로 빛이 들어갔다가 온몸으로 빛이 나오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 이게 지금 온몸으로 이게 다 되는 거거든요. 한 페이지요. 이 단전호흡은요, 제가 이거 20대 초반부터 막 단전호흡 하는데 쫓아다녔는데, 단전호흡은 하는 게 아니야. 호흡을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호흡은 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호흡법의 핵심이에요. 이 부처님 호흡법의 핵심을 제가 자발공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신다니까. 못 가르쳐 줘. 근데 아직은. 왜 그러냐면 깨달아서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가르쳐 드리죠. 깨달아서 뭐 하지가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 사람은. 지금 세상이 뭐 지금 어떻게 되는 세상인데 안 깨달으면 이제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부처님 호흡법의 핵심이다. 다음 페이지요. 이게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렇게 있다고 하는. 근데 옛날에 정말 돈 들여서 이런 거 쫓아다닐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가르치는 놈도 몰라. 이거를 자발공하시면서 다 체험하시게 돼요. 이게 다 제대로 돼야지 몸도 제대로 돌아오고 인간관계도 제대로 돌아오고 돈도 제대로 돌아오고 소원 성취도 하는 거고 병도 고치는 이게 다 돼야지. 그렇다고 단전호흡 하는데 이거 다 부처님이 얘기해 놓은 거야. 한문으로 써 있어서 내가 몰랐어요. 이게 수사취행이고 이게 수식취행이고 이게 수연취행이라는 걸 내가 몰랐어. 설명드릴게요. 내려보세요. 하단전. 코어예요. 코어. 여기가. 코어. 그러니까 사람 온몸이 단전이에요. 온몸이 단전이야. 그런데 블랙홀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느냐 밖에 있느냐가 하는 거지. 온몸이 단전이야. 여기가 단전이라는 놈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뭘 모르는 사람이야. 밭전자잖아. 밭전자. 이게 다 단전이야. 하단전, 몸의 중심부, 코어, 가상의 공간, 혈자리로는 기해. 기해생 우승택이 아니라 기해 바다라 이 말이에요. 기해 바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조인숙 보살님은 지금 못 되신다고 하는데 몇몇 보살님들 지금 되시기 시작했는데 거사님들하고 침대에 누워서 숨을 쉬면은 그냥 여기서부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출렁출렁 한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이걸 제가 처음에 모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방광이 약하다 그러더니 허리가 약하다 그러더니 옛날에 디스크 수술해서 내가 허리가 부실해서 아니었어. 여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회 바다. 하단전은 우리의 배꼽 및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필요 없는 말이고 여기에 뭐 번식기는 신체와 대지의 기운을 연결하여 이게 이제 전체 기운이죠. 어제 그제 오늘 토요일 어제 금요일 목요일 예. 수요일이구나. 수요일날 여기 두 분이 오셔서 자발공 하셨어요. 말씀드렸지만 이 두 분이 다 공교롭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지워버리려고 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살해 위협을 느꼈던 거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살해 위협을 느끼니까 매사 두려운 거야. 모든 게 두려운 거야. 아기 때부터 이제 아주 뱃속에 있을 때 첫 숨 쉬기 전부터 살해의 공포에 있으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생각이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딸이면 야 이거 우시 더럽다. 내가 그냥 나간다 이렇게 생각했지. 거기 오셨던 엄마들처럼 이번에도 딸이면 얘도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우리 엄마 그러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저는 엄마 뱃속에서 살해 위협은 안 느낀 거죠. 그런 사람들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초를 가꾸고 맨발로 숲을 거닐고 이 육신의 엄마도 엄마지만 대지도 엄마잖아요. 자연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체와 대지의 기운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뿌리 차크라가 흔들려서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사료 위협을 받은 사람들은 삶이 뭐 대부분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떤 삶을 사는지 아세요? 희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왜 희생하는 줄 아세요?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남을 위해서, 손해보면서도 부모를 위해서, 손해보면서도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계속 희생을 해. 사랑받으려고.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 사랑받. 그래갖고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아요. 희생하면서 살아. 어느새인가 복은 되겠지. 근데 이게 하단전, 이게 다 전부 하단전과 관련된 거예요. 인식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뭐 서클을 가입하라고 그러는데 택도 없이 제가 원예반에 가입을 했어요. 물론 저 지금 화분도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왜 원예반에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또 친구들이 그래. 너 이 새끼야 저기 담배 피려고 원예반 갔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원예반은 이제 숲이나 이런 식물원 이런 게 우리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무 뒤에 가서 이제 담배를 애들이 많이 폈나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자연이 좋았어요. 공부한다고 고시 공부한다고 맨날 절에 가서 있고 막 그런 거는 사실은 고시 공부하러 간 거보다 왠지 집이 싫어. 절에 가면 그렇게 편해.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뭐 남들은 정서불안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엄마의 불안감이 저한테 남아 있었던 거죠. 내 이놈의 우시 집은 내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내가 얘도 딸이면 나 나간다. 뭐 이런 거. 그러면 맨날 너도 딸이었으면 내가 쫓겨났다. 뭐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 하단전의 활성화는 우리 신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며 땅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게 불안전한 사람들은 맨날 불안, 초조, 근심, 여자들 걱정 공주, 걱정 왕비들 엄청 많죠. 남자들보다 훨씬 많아요. 걱정 공주들이.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주파수로 연결이 된 거죠. 이게 상단전. 이걸 나중에 자방하시면서 자기가 다 체험하시게 돼요. 단전은 다 지금 제가 지금 단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중단전 내려보세요. 가슴 중앙에 위치하면서 이게 사랑, 연민, 자비, 조화, 감사, 높은 감정과 관련이 있고 감정 감소. 그래서 말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슴을 닫은 거죠.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이거를 닫아버린 거죠. 여기가 아주 중요하죠.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 횡격막이 있고 여기에 골반 저근이 있고 여기에 손에 천막이 있는데서 이게 싸고 도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중단전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아와 타인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가슴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부부간에도 저기 가슴 닫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형제 자매간에도 가슴 닫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야.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같이 지내. 엄마 돌아가시면 다 각자 지내. 가슴 다 닫고 지내는 사람이 거진 다예요. 그러면서 도 닦는데 안 닦여줘요. 가슴 닫고 있는데 무슨 도가 닦여. 그리고 상단전. 내려보세요. 여기는 인식, 영감, 창의성, 통찰력인데 제가 이거를 이런 거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내려보세요. 여기 기회 바다. 여기가 에너지예요. 여기에 힘이 들어가야 돼. 중단전. 이게 사랑, 두려움, 여기 가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다 이렇게 심장에 맥박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동. 상단전.
이걸 주파수. 그래서 요즘 물리학자들이 세상은 에너지와 진동과 주파수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동안거 하시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에너지예요. 밑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열매 하나도 없고 잎사구 하나도 없고 앙상한 가지인데 그 봄, 여름, 가을 그 위로 뻗쳐나가던 기운이 다 어디로 갔죠? 다 땅 밑에 가서 뿌리에서 지금 있는 거죠. 이게 동안거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오늘 동안거 38일째인데 그 기운을 자기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맨날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잠깐 볼 때 있지만 잠깐 보고 빨랑 돌아와야 돼. 저도 많이 봐요. 배구도 보고 뭐 축구도 보고 봐요. 근데 왜 보느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자발공을 해가지고 이게 여기에 있는 이 탁기를 뽑아내면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좀 탁한 짓을 하려면은 뭐 영화 대부를 본다든지 이렇게 뭐 축구를 뭐 이렇게 아무튼 경쟁한다든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자연히 탁기가 좀 생기겠죠. 잠깐 봐요. 한 뭐 2, 30분 봐요. 그리고 또 해요. 그러면 이제 또 나와요. 그러다가 뭐 또 이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또 마누라하고 얘기도 하고 뭐 가서 손주도 보고 또 이러면 또 탁기가 쌓이겠죠. 그럼 또 나와요. 탁기를 좀 모으기 위해 이게 한꺼번에 이게 안 나오거든요. 이게 저는 제가 제 안에 있는 탁기를 내 안에 있는 탁기를 뽑으려면 옆에 탁기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하시다 보면 느끼시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누라가 갑자기 막 정말 마누라의 분노는 나의 분노랑 내가 숨겨져 있는 덮여져 있는 분노가 많으면은 확 치받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많이 빼놓으니까 주파수 공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누라가 이제 가만히 있고 난 자기도 이제 그러고 난 자기도 왜 그랬나 로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투도 좀 달라지고 그때 내가 은근히 골이 났지 예전처럼 즉각적인 반응이 이번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나 보다. 이제 뿌리에 에너지를 잡고 있는 게 이게 생기나 보다라고 저 혼자 생각했어요. 뿌리도 쌓였지만 여기 가슴에 있는 이게 덜어내야 돼요. 이 쌈스카라가 이게 나가야 된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 나가야 돼요. 압력솥 안에 끌고 있는 압력을 빼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그런 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게 상단전이 주파수인데 이게 부처님은 이걸 수사취행 어떤 그 다음에 이거는 수식취행 이거는 수연취행인데 뭐냐면은 아니 저놈의 마누라가 왜 난리야 예전 같으면 아 나가 그러더니 뭐 아 알았어 뭐 이러든지 왜 갑자기 난리야 뭐 이러면서 이제 뭐가 있었을 텐데 한 30초만 돼도 제가 그런 말이 마누라한테 나왔을 텐데 한 마누라가 5분간 이거 하는데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혔구나. 내가 이제 좀 자리 잡혔구나. 저희 집사람 맨날 저보고 그랬거든요. 난 당신 뭐 맨날 뭐 도 닦고 그런다 그러지만 당신 어디를 찌르면 팍 터지는지 알아? 맨날 사실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로 간에 약점을 안 건드리면 잘 사는 거고 약점 건드리면은 잔인하게 싸우는 거잖아. 그거 알지 서로 간에. 그거 안 건드린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 마누라 잘못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누라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거죠. 아, 교회에서 얘기하는 주여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그렇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나의
나의 이 주파수, 나의 진동과 이 주파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동원된 희생자야. 악역을 맡은 거야. 자기는 왜 화냈는지도 몰라. 지금도 나한테 미안해갖고 맨날 쭈삣쭈삣대.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거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게 요즘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세상은 에너지와 진동과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느 거 뭐 단전호흡 가면 여기서부터 막 가르치고 뭐 단전으로 시임을 쓰세요. 그런 거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여기부터요. 여기부터. 부처님 당시의 말로 이렇게 부처님이 제자들 보고 잘했다, 잘했다, 옳다, 옳다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애기야, 넌 누구냐? 어? 아, 그렇구나. 엄마 보니까 알겠다. 엄마 보니까 알겠다.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두, 사두 그래요. 그 말이 물론 이 말은 아니지만 사람의 감정은 사랑하고 두려움밖에 없어요. 사람의 감정은 크게 보면 대명사가 사랑과 두려움이에요. 돈이 없다. 뭐 내가 뭐 시간이 없다. 뭐 그런 거 있죠. 그거 다 두려움이요. 사두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 사두랑은 상관없지만 인간의 감정은 모든 동물의 감정은 모든 생물의 감정은 딱 두 개예요. 사랑과 두려움. 이게 두려움의 감정은 이래요. 사랑의 감정은 이런 거예요. 진동이 다. 저는 아직 그 여기는 이제 뭐 할 게 많아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 단전호흡과 지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전호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사건의 지평선 미친 이 블랙홀에 여기로 가라.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라. 둘이 아닌 도리를 몸이 알게 되면 단전호흡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닌 도리를 몸이 알게 되면 저절로 나와 남의 경계도 없어지고 좋은 것 나쁜 것 경계도 없어지고 이 안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게 블랙홀, 이게 대우주고 이게 소우주인데 단전호흡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단전호흡하면 어디가 탈이 나도 반드시 탈이 나는데 단전호흡이 되게끔 자기의 의식을 안정화시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인간이 어떤 수를 동원하더라도 여기에 가지를 못해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여기 가는 게 나오긴 나오지. 영화니까 나오긴 나오지. 시간과 공간이 왜곡되는 여기에 나오잖아요.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죠. 부처님처럼. 그러면 이 단전호흡을 하는 이유는 뭐냐? 호흡과 호흡의 사이라는 거죠. 이걸 호흡과 호흡의 사이면은 그러면 나중에 도인이 되면 숨을 한번 들이셨다가 숨을 한번 내쉬는 사이가 지금은 아기들이 1초인데 우리도 잠잘 때 보통 1초 정도 되는데 이게 1초가 10초가 되고 1시간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호화흡과 호흡지간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가령 예전에 초창기에 우리 이제 따밥 저랑 같이 하던 분은 전라도 쪽에 진묵선사 그 천년 화양지지 진묵선사 어머니 묘 거기에 그게 이제 전북 어딘가 있잖아요. 진묵대사님. 아무튼 그 불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 대순진리교회나 증산교회 가면은 진묵대사님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진묵대사님이 서산대사랑 같은 시대 분이거든요. 그래갖고 서산대사님이 이제 사명대사하고 해서 저 외놈들하고 막 싸우니까 그 전라도 쪽에는 처음에 저기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이쪽에 누가 지켜서 거기가 보호가 잘 됐었잖아요. 그래서 진묵대사가 전부 거기에 계시면서 태안인가? 그래서 에휴, 외놈들은 생명 아니냐? 중이라는 게 무슨 그 진묵대사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외놈들은 죽여도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 진묵대사님이 이제 달마대사처럼 몸을 두고 영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한테는 얘기하고 이 방에 아무도 들어가지 말아라. 근데 평소에 그렇게 진묵대사를 시기하던 그 유학자 한 분이 있었는데 이제 진묵대사를 찾아왔어. 그래서 제자가 스승님이 문 열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고 문 열고 들어가서 나 죽었잖아. 숨 안 쉬잖아. 그래갖고 화장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묵대사님이 들어올 몸이 없다. 이렇게 증산도가 대승진리교 도전에 나와 있어요. 아나타 무르자니의 임사체험에도 아나타 무르자니는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자기는 거기서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부처님 방법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몸을 가지시고 몸은 호흡을 해야 되니까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근데 호와 흡과 그 중간이 이거 자발공 하시면서 느끼시게 돼요. 처음에 이제 자발공을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뒷페이지로 좀 돌아가 보세요. 여기 있는 거 터져 나오느라고 이 횡격막 터져 나와서 여기가 다 흔들거리느라고 호흡지간을 자기가 못 느껴. 그런데 이제 보살님들이 여기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자궁에 혹이 있다, 혹은 내가 소뇌가 위축이 돼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자발공 화합을 되나요? 그죠? 당연히 돼. 근데 나중에 돼요. 근데 그렇게 관해서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관해서 할 때 보면 숨을 제가 왜 일타스님 시험 붙는 방법이라든가 제가 수영장에서 이거 한다든가 얘기했잖아요. 숨을 툭 내쉬면은 진동이 팍 오죠. 진동이 팍 오면서 숨을 들어 마시는 그 호와 흡 사이에 그 빈 공간에서 일어나는 자발공의 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대력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힘이 작용하는 대력보살이 이게 금강산명경에서 나오는 입실제품, 실제의 세계가 바로 그 호흡지간의 세계거든요. 그게 지식이죠. 지식, 호흡이 멈춘 거를 이거를 1초, 2초, 3초, 심지어는 4초, 5초까지 자기가 그거를 확인하게 돼요. 참나의 세계를 자기가 확인하게 돼요. 처음에는 겨를이 없어요. 처음에는 압력을 어느 정도 빼야 돼. 그렇지만 압력이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빼지고 나서 자기가 몸이 불편한 저 같으면 요즘은 눈 같은 데 좀 많이 하는데 눈하고 귀가 시간이 오래 걸릴 그 에카르트 툴렌가 데이비드 호킨스구나. 데이비드 호킨스 한 2년 정도 이렇게 이제 의식을 여기다 뒀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어디서도 못 고치던 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불균형이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자기가 알게 돼요. 호흡지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지식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많은
국선도니 뭐 단학선원이니 심지어 뭐 절에서 하는 선방에서든지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서 호흡지간에 오래 머물게 하는 짓은 어디를 망가뜨려도 반드시 망가뜨린다. 왜? 단전호흡은 내가 하나의 우주라는 것을 알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단전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돈 주고 돈 내서 단전호흡을 배우러 다니는 것은 저도 해봤지만 안 된다. 그거는 나와요. 다음 페이지요. 이게 우주다. 단전이란 자체가 블랙홀이다. 각자 블랙홀을 다 갖고 있다. 다음 페이지요. 우주의 블랙홀이 우리 몸의 단전. 블랙홀은 모든 것이 0. 그렇죠? 0. 호와 흡 사이의 공간, 호흡지간, 저게 다 우주로 따지면 블랙홀. 블랙홀은 뭐다? 시간과 공간이 없다. 그 다음에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 있다. 그러니 업이 어디 있고 쌈스크라가 어디 있고 다 그 없는 절대, 상대의 세계에서 절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무명에서 시작된 사주팔자의 인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연들이 4가지 연이 취해진다고 경전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 동안고 때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그래서 자발공, 제가 뭐 누구 보고 자발공 하라는 소리 뭐 안 해요. 근데 보세요. 하시는 분하고 안 하시는 분은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은 뭐 별로 티가 안 나지. 뭐 1년 놓고 보고 2년 놓고 보고 3년 놓고 보고 완벽히 다른, 완전하게 다른.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 여기에 들어왔다가 여기 들어왔다가 사건의 지평선에서 사건을 재조립해서 나가는 사람하고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자기 사주를 이리 비틀어서 살고 저리 비틀어서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전혀 다르지. 근데 제가 뭐 저도 구 선생이 2007년도부터 하라고 그랬지만 안 했던 것처럼 때가 되는 사람이 해요. 때가 되는 사람이 해. 뭐 때도 안 된 사람한테 하라고 그래봐야 저만 피곤해요. 어제도 4시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났어요. 안 패죠? 그러니까 참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프리즘으로 빨주노초 파남보로 가는 건데, 결국은 여기가 사건의 지평선이지 뭐. 여기가 블랙홀이지 뭐. 여기가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지. 근데 나는 뭐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뭐 몸이 약하다, 나는 뭐 그렇게 머리가 안 좋다, 뭐 나는 몸이 부실하다 이러면서 지가 자기를 전부 하는 거야. 일로 이게 일로 오는 게 환지본천데. 이게 일로 오는 게 환지본천데.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여기에 힘을 축적해 가는 게 이게 지금 동안거고. 그리고 봄 되면 다시 나가야죠. 봄 되면 다시 나가야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여기에 머물다가 필요하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본원 에너지를 주장자를 잡고 있다. 주의를 잡고 있다. 참나에 머무르다. 근원의 힘을 느끼다. 내부의 몸을 자각하다. 현존 상태에 머무르다. 현존 상태에 머무르다가 나가서 일할 때는 일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돈 벌 때는 돈 벌고 하다가 또 들어오고,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중도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정고사님 여기 오셔서 하셨는데, 대구에서 여기서 오셔까지 하셨는데, 아마 정고사님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좀 방에서 이제 어제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냥 어제는
두 팀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엇갈려 갖고 세 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사님 두 분하고 보살님 한 분 하려고 그랬는데 한 분 한 분 하다 보니까 이게 6시간 반이나 걸린 거예요. 자기는 뭐 별로 상담할 게 없을 것 같대. 뭐 상담할 게 없을 것 같긴 해보니까 뭐 시커멓게 나오더구만. 그래갖고 상담만 막 1시간씩 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랑 방에 있었는데 거사님 정말 뭐 다니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스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돌아가셨대나 아프대나 어떤 뭐 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셨대나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왜 아프죠? 그래서 거사님 기도는 분명히 불교에 존재하고 어느 종교에 존재하는 그 참나에 이르는 시꺼먼 중생들한테 참나에 이르게 하는 그 방법이죠. 그런데 그거는 애들이나 어렸을 때나 기도로 뭘 하는 거지. 환갑 넘은 인간들이 다시 기도로 뭘 한다라는 거는 머리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거거든요. 밖에서 뭘 구하겠다는 거 아니야. 계속. 근데 환갑 넘어갖고 밖에서 뭐를 구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이게 매 맞을 짓이고 벌 받을 짓이야. 내가 가만히 보면. 환갑 넘어서 밖에서 구한다. 자기 영혼이 야, 너 정말 너무하다. 너 태어날 때 이게 계속 뭐 내 안에 관세음보살님, 내 안에 부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환갑 넘어서도 밖에서 뭘 구하면 분명히 매맞지 성취되지 않아요. 성취되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제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러고서 자발공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구 선생님이 그래. 거사님 되게 순박하시고 착하시고 성실하시고 다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시거든요. 이분이 제일 안 됐대. 앞만 바로 잡아주더라도 안 되는 거. 이거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계속 딴 생각 하시더래. 계속 딴 생각. 회사 생각, 돈 생각, 집 생각. 이거 다 앉아서 체크하는 거거든 이게. 생각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불교에 대한 믿음 자체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잘못됐으니까 자발공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분원이 앉아갖고 체크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꼭지를 따갖고 이게 전체 이 세상 에너지 구 선생이 쓰는 방법이 굉장히 그레이드가 낮아서 그렇지 그 사람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에너지하고 진동하고 주파수 쓰는 거예요. 그거 나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이제. 내가 그 처음에 의심 많이 했어요. 여기 뭐 이렇게 해요. 그거 하면 안 된대요. 그거 된대요. 이런 말을 해. 근데 처음엔 이 신발인 줄 알았어. 아니야 주파수야. 나랑 어디 절에 갔는데 절 마당에 있는 스님이 나보고 나 없으니까 저 편히 쉬시다 가셔야 되고 그랬는데 마당에 있는 돌을 집어 오더라고. 그래서 아니 그 절에다가 뭘 놓고 가지를 못할 망정 무슨 뭘 집어가냐고 그랬더니 내가 돌한테 물어봤어요. 가져가도 된대 그러더라고. 처음엔 그게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공부하시면 알게 돼요. 주파수로 대화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에서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자발공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구 선생님은 딱 거기까지야. 근데 불교는 뭐다? 주파수 변조가 불교야. 주파수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주파수 변조가 불교라고요.
그래서 저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법명 저기 세례 수기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법화 삼부경이 어떻게 되냐면 무량의경이 이게 에너지예요. 하단전이에요. 그 다음에 묘법연화경이 감정이에요. 가슴 에너지예요. 중단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관보현보살 행법경이 바로 상단전이에요. 의식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 인식 바꾸니까 바꿔서 하니까 흰 코끼리에 다리가 7개, 이 상아가 6개에 보현보살의 천녀의 옥녀 이게 인식이 바뀌어 나오는 거지. 정확히 묘법연 법화삼부경은 하단전, 상단전,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순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에너지, 진동 이게 주파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다. 다음 페이지요. 이게 뭐더라?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나 왜 공부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했죠. 마누라가 당신 옛날에 국어 못했지? 내가 국어만 못했어. 다 못했어. 그랬더니 할 말이 없네. 그러더라고요. 아,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자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나보고 국어 못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했던 과목이 난 다 어떤 과목도 난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한문이었어요. 한문 시간이 난 또 그렇게 좋더라고. 근데 너 이름이 뭐였지? 주연이 맞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뭐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뭐 비슷한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뭐 자율신경, 뭐 미주신경,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아 이거 갖고 하려니까 이게 여기 이제 이게 부교감 이 호흡은 이게 부교감신경하고 엄청 관련이 있으니까 엄청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모조리 부교감신경과. 어제는 이거 자료 만들다가 가만히 있어 봐봐. 이게 일본의 도인들이 부감신경이 영어로 뭔가 그랬더니 이게 심퍼식 너버스 시스템이더라고요. 부교감은 영어로 뭔가 그랬더니 패러심퍼식 너버스 시스템이더라고. 아, 일본의 도사들이 메이지 유신하면서 서양 학문을 들어오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과 교류가 되는 것은 교감신경이라고 했고 감정하고 상관없이 상관이 있긴 있지만 이게 거기에 빌붙어서 이게 패러는 우리 기생충 영화 패러싯 뭐 그다음에 뭐 파라솔 뭐 이게 앞에 패러가 붙으면 빌부터 지내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다 빌부터 지내다. 그래서 이런 감정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은 교감신경, 감정과 교류하는 신경. 부교감신경은 뭐 3쿠션, 2쿠션 정도 들어간 다음에 감정과 교류하는 신경을 부교감신경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들이 좀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그럼 뭐 2차 함수, 1차 함수, 뭐 방정식, 뭐 3인칭 단수 현재, 뭐 관계 대명사, 뭐 접속사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줬으면 내가 공부 잘했을 텐데 무조건 우리는 외워야 됐으니까 저는 이렇게 잘 가다가도 뭐가 막히면 거기서 다 서버려요. 그 다음에 안 나가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한문은 좋아했는데 한자를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한자가 뜻글자거든요. 이게 영어 그러니까 일본 도사들이 영어도 뜻글자예요. 이게 미닝 레터야. 이게 그러니까 일본인 도사들이 옛날에 이걸 참 잘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서 호흡은 부교감신경과 아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주파수 쭉 있잖아요. 다 이게 다 신경이 다 주파수에 주파수. 이게 전선이야 전선. 스타링크 같은. 쫙. 그래서 자기가 앞만 씩 웃고 있어도 그 개장사들 있잖아요. 개장사들 앞만 모욕하고 깨끗하게 해도 개한테 가면 막 개들이 오줌 지리고 다 거기서 주파수가 다 발상이 되니까. 나무, 식물도 착한 사람이 옆에 가면은 좋아하는데 화난 사람, 짜증난 사람이 가면 싫어하는 거죠. 이게 교감신경으로 이게 다 있으니까 이게 온몸이 신경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설명하려고. 다음 페이지요. 지금 설명했고 다음 페이지요. 그래가지고 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무슨 뭐 좌식행공, 뭐 호흡의 주인 되기. 저도 돈 많이 썼지만 단전호흡을 배우러 가면요 남자들 뭐 여자들은 단전호흡하면 예뻐지는 걸 가르쳐 주나 뭐 이런 거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 저처럼 이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뭐 단전호흡 하러 간다고 가르쳐 주면 다 정력을 세게 하는 이제 섹스할 때 1시간, 2시간도 막 맘대로 할 수 있는 막 그런 거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근데 그 그런 것도 배운다고 또 다들 가는 거야. 저도 아마 그래서 가지 않았나 싶어요. 어 그런 그런 거랑도 물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그런 거다 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는 이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죠. 다음 페이지요. 부처님 호흡이 단전 호흡이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호흡이 단전 호흡이 단전 호흡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온몸이 단전이다라는 거죠. 온몸이 단전이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 경전 아나빠나사티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거 한문으로 하니까 이게 어려워. 여기 설명드렸죠. 여기가 지식, 호흡을 멈추는 거지. 호흡지간 지식이죠.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콩팥이 아프고 뭐 목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하면서 호흡지간에서 관을 해야 된다고 여기 탁 나와 있잖아요. 호흡지간에서 관을 해야 돼. 대행스님 법문 뭐 앞만 들어보고 뭐 근데 호흡지간에서 대행스님 뭐 관하라는데 뭐 주인공을 관하라는데 주인공이 관해야 된다라는 건지 주인공을 관해야 된다라는 건지 주인공이 나의 문제를 관해야 된다는 거, 주인공이 나의 소원을 나의 병을 관해야 된다는지 제기를 할 수가 없네. 물어봐도 답을 해주는 놈이 명확히 없네. 이게 제가 자발공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주장자를 잡게 되면 내가 그러니까 자발공 어제도 이제 제가 우리 정고사님은 어제 확실히 안 물어봤어요.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첫째, 이 자발공 하시려면 기도로 뭐를 성취하겠다라는 생각은 50 넘은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체로 벌 받아. 네가 벌 안 받으면 네 자식이라도 벌 받았게 돼. 기도로 뭐를 한다라는 생각은 한갑 넘어서 하면 안 되고 예전에 제가 도판 쫓아다닐 때는 48살 넘어서는 그 짓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짓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밖에서 구하는 거니까. 자기의 영혼은 이번에 몸을 만들어 갖고 들어와서 분리된 영혼이 전체에 하나 되는 걸 확인하러 들어왔는데, 얘는 나이 48살 처먹어서도 60 넘어서도 계속 영혼이 다른 걸 구하네. 아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벌 받을 짓이고 매 맞을 짓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제 정고사님 제일 늦게 끝나기도 했지만, 이분은 기초부터 다시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사님 오늘 그냥 가시고요. 내일 수업 잘 들어보세요. 내가 수업에서 얘기할게요. 제가 그랬어요. 자발공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밖에서 구하는 거는 다 포기하시고 양심이 있으면 자기 영혼한테 죄 짓는 거야. 자기 영혼은 환지본처하려고 왔는데 분리된 객체였다가 전체로 돌아가려고 왔는데, 아니 이것은 그냥 나이가 60이 처먹고 70이 처먹어도 계속 밖에서 구하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집에 가? 어떻게 집에 가냐고.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일주문 밖에서 계속 딴짓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호흡지간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호흡지간이 1초, 2초, 3초, 한 5초도 되지만 부처님 중도가 호와 흡과 호흡지간이 하나가 되는 여여한 상태가 된다니까요. 여여한 상태가 돼요. 사실은 이 상태에서 부선생이 원하는 자발공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내가 처음에는 좀 짜증났어. 근데 요즘은 저게 나중에 스스로, 지금은 구선생이 시켜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호와 흡과 호흡지간이 하나가 되고 안에서 압력이 빠지고 편안해질 때 저절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냥 그렇게 두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자발공 하시면서 하면 꼭 물어봐요. 고사님, 아까 손 막 움직이셨죠? 움직이는 팔 아셨죠? 움직이는 걸 아는 놈도 있죠. 그럼 누가 움직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 그 움직이게 한 힘, 움직이게 한 작용, 걔가 참나예요. 그러면 움직이는 몸이 있어? 움직이는 힘이 있어? 움직이는 걸 아는 놈이 있어? 이제 삼합이 완성이 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쭉 해서 움직이는 작용을 내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몸이 가진 오감이 가진 모든 것을 가급적 내려놓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하도록 하는 거를 주장자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장자를 잡고 있는 건데, 내가 주장자를 잡고 있으면은 주장자가 내가 되고 내가 주장자가 돼요. 이걸 대행 스님이 애비가 아들 되면 아들로 하나가 되고 아들이 애비 되면 애비로 하나 되니 이게 무슨 이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나를 관하면 참나가 내가 돼서,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내가 지금 제가 저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데이비드 호킨스는 자기가 자기 비행기만 타면 막 귀가 아픈 거는 2년 걸려서 낫다나 뭐 4년 걸려서 낫다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발공하면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전 대력의 힘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내가 귀를 관하잖아요. 주인공을 잡을 줄 아는 상태에서 내가 나의 귀를 관하잖아. 참나가 관하는 거예요. 참나가 관해서 참나가 이 귀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들어. 어떤 병도, 어떤 소원도,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내가 주장자만 잡을 줄 알면, 주의를 잡을 줄만 알면, 현존에 머무를 줄만 알면
나라는 생각의 인식 주체만 바뀌면 내가 내 마음의 눈만 빌려주고 내 육신의 눈만 빌려줄 뿐 참나가 하는 거예요. 그게 관이에요. 그게 관이에요. 그게 관이에요. 이게 관하게 되면 모든 불균형이 균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관환정이에요. 근데 관환정,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개념이 안 잡히니까 하다 말고 하다가 여기까지 자발공하면서 오고 나니까 이게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디 가서 떠벌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앞으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자기 몸에서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게, 데이비드 호킨스는 유명한 의사예요. 자기 귀 못 고치고 있다가 이거를 바로 잡는데 동시성 현상을 알다가 이제 마지막에 귀가 2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도 바로 잡히는데 이렇게 2년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세월이 또 해야 되는 거죠. 빌 게이츠가 2002년도에 그거 하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막 세계 우주 산업을 휩쓰니까 아마존도 배 아프니까 우주 산업 뛰어들었잖아요. 6년 전에. 돈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이가 확 나는 거죠. 암호화폐 중에 파이코인도 나중에 그렇게 화이가 쫙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으로 스타링크를 만들고 있거든, 걔네도.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쫓아올래야 쫓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헤이! 이까짓 거? 지금 뭐 20센트밖에 안 하는 거? 테슬라도 그런 소리 10년 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잘 될 것이다, 못 될 것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얘네들 하는 거 봐라. 야, 이거는 정말 일론 머스크처럼 하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만 되면, 이거는 여기까지만 자기가 되면 그다음부터 경전을 보든지 어떤 스님 법문 듣든지, 안 그러면은 무슨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을 보건 무슨 의학책을 이게 전부 자기가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여기까지가 되면. 여기까지 되려면 쌈스카라 빼줘야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호흡지간을 알아야 되니까. 단전호흡은 전부 지식이라니까. 다음 페이지요. 쭉 내려오세요, 그냥. 쭉쭉쭉쭉 내려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설명 다 했으니까. 스톱. 잠깐 이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정이 쌈스카라 생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운이, 에너지가 차는 거죠. 새로운 기운이 이제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고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부처님의 부처님 호흡법 아나빠나사티인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단전에 의식을 둬서 이거를 할래니 10명 중에 9놈은 그 짓해요. 종교인들 전부 포함해서. 내가 도판 쫓아다니 몰라요. 제가 복이 없어서 복 없는 놈들만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전부 안 가르치고 이것만 하래. 그래갖고 무슨 놈의 선언을 만드네. 아이고, 이거를 지네도 모르는 거야. 전부 이것만 가르쳐. 이거 관 어떻게 하는지 해도 관 어떻게 하는지 설명도 못 해줘. 설명은 해. 근데 자기는 못 해. 제 자신이 그랬어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뭐 남들처럼 뭐 강의를 안 하고 뭐 주접을 안 떨으면은 답답함이 덜 하겠는데, 그래도 맨날 강의하고 아, 미치겠는 거라. 그게 이제 쭉 아직 여기 지금 여기에 제가 아직 이르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뭐 아니 뭐 2달 걸리면 어떻고 3달 걸리면 뭐 어떻고 10년 걸리면 어때? 이렇게 쭉 가는 건데, 관이 돼야지 그때부터 내가 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부터 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예를 들어, 내가 저기 아프리카에다가 저기 태양광 발전소 진다고 한다는 거는 그건 망상이었구나. 미국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져야 되는 거였구나. 라고 바뀔 수 있어요. 어, 내가 베트남 경마장에다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고 이게 한국에다 세워야 되는 거구나.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바뀌는데 여기 지가 되고 나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야. 안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지가 바뀌면 관이 바뀌는데, 이거를 안 하고서 어거지로 무슨 심상환이 무슨 저 관 보현보사 저기 뭐야 그 관 무량숭이 월상관이니 일상관이니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야. 이게 하나도 안 되면서. 제가 그래서 고생했던 거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어. 해요. 우주가 홀로그램이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우주가 홀로그램인데 참나 입장에서 우주를 보면 우주 홀로그램 맞아요. 우리도 다 홀로그램이에요. 다 가상현실이에요. 참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아시게 돼요. 아, 홀로그램이구나. 이게 다 아시게 돼요. 홀로그램이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홀로그램을 모르지. 왜? 자기가 이미 윤데? 자기가 윤데 뭐 어떻게 홀로그램이야? 안 되는 거죠. 자발공 하시면서 하나 둘씩 자기가 알아가시게 되는데 시간 없네. 다음 페이지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여기 뇌에서부터 이게 미주신경이 쫙 오장육부 다 내려오는 거죠. 여기 이제 횡격막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미주신경. 인체에서 가장 길고 넓게 퍼져 있는 신경으로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아까 제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말씀드렸죠. 감정과 상관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감정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그런 이제 기생신경이죠. 그러니까 뇌, 목, 흉부, 복부, 심박수 조절, 소화기관 활동 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게 부교감신경이. 근데 부교감신경을 자기가 알 수가 없네. 자발공 하시다 보면 다 아시게 되고 느끼시게 돼요. 느낌으로 아시게 돼요. 다음 페이지요. 자기를 발견하는 공부니까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점진적으로 다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호흡을 잘못하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려보세요. 이거 쭉 내려보세요. 다음 페이지 쭉 내려. 다음 페이지도 쭉 내려. 쭉쭉쭉 내려. 오케이. 쭉쭉 내려봐. 예, 여기 호흡 중추가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호흡 중추가 있는데 호흡이 횡격막으로 와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하는 호흡이 있고, 비상시에 이렇게 어제 겉근육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겉근육을 쓰는 호흡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얘는 배터리고 얘는 휘발유야. 하이브리드 자동차 몰아보시거나 해보시면 아시고, 언덕 내려갈 때는 다 배터리로 가요. 언덕 올라갈 때는 휘발유로 가.
잠잘 때 전부 이것만 써요. 대부분 사람들이. 잠잘 때도 이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 우승태희 같은 사람들. 입 벌리고 자는 사람들. 입 벌리고 자는 사람들이 입으로 숨 쉬는 구강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에너지는 일정해. 근데 잠잘 때는 배터리만 써야 되는데 입 벌리고 자는 사람들은 휘발유를 쓰네. 그러니까 저녁 되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저녁 되면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게 우리 황 고사님이 쓰신 아버지, 이게 이제 구강호흡 하는데 이걸 이게 입에다 이렇게 붙이나 봐요. 할 때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아이. 그리고 입을 우리 집사람 그냥 살테이프 붙이고 자나 봐요. 요 가운데 요건 뭐지? 그래도 급할 땐 입으로 쉬라고? 헐떡 이거를 쉬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로 이렇게 하나 봐요. 저 안 써봤어요. 코 여기다 붙이는 거야? 여기다 붙이면 코를 좀 넓혀주고 당겨주고 하나 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코숨 테이프래요. 이게 코숨 테이프인데 왜 하느냐? 이 근육 쓰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아까 거기로 돌아가 보세요. 내려보세요. 아니 하나씩. 그래서 이 구강호흡이 만드는 질병이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 이거를 쓰니까 입 벌리고 자는 사람들, 입으로 숨 쉬는 사람들, 안구건조증, 우승택, 눈곱, 눈물 흘림증, 어제 오셨던 거사님 녹내장, 백내장, 망막염 같은 것도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잠잘 때 그 배터리를 쓰니까 이런 끄트머리에 에너지가 못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귀울림, 애니에르병이 뭐냐? 아무튼 무슨 병이에요 이게? 메니에르예요? 뭐 하는 병입니까? 이거는 어지러움증 그런 거예요? 이관 막힘 이런 것도 다. 이게 입으로 숨 쉬는 사람들이 걱정 많어. 불안증, 공황장, 우울증.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뒷목이 항상 결리고 어깨 무겁고 거북목.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어쩌고 이런 거. 또 다음 페이지. 여러분.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염, 편도소염.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입 벌리고 자나 봐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집 애들 다 그렇고. 다음 페이지. 이게 장염, 위염, 소화불량, 영육성 식도염. 또 작은 근종, 생리통, 생리불순, 야뇨증. 또 협심증, 숨창, 고혈압. 또 만성피로, 코호흡증, 하지불안, 수면무호흡증. 이게 구강호흡이 다 만듭니다. 내려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이게 어떤 한의사가 개발했나 봐요. 이거 얼마니? 안 하지? 어? 3M에서 나옵니까? 살색 테이프 아무튼 붙이나 봐요. 근데 이거는 난 몰랐어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아마 여기를 좀 팽창을 시켜 주나 봐. 그런데 이거는 단학선언의 도인들도 많이 쓰고 국선도의 도인들도 이거 많이 써요. 자기네들도 써. 자기네들도.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주장자 잡을 줄도 모르고 입 벌리고 자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처님 호흡법 말씀드렸으면 이게 우리 몸 안에 이게 이제 엄청나게 있는 이 공간이 있고 여기 이제 뇌하수체가 여기 있는 건데 여기서 이 공간에서 이것도 하나의 작은 열애장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잘 안 되니까 여기가 이제 정상 호흡을 해갖고 여기서 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점막이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래요, 이게. 근데 여기가 마르니까 눈도 아파, 귀도 아파, 밑으로 뭐. 그러니까 여기가 뇌하수체가 일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여기가 열이 차니까 두통도 와, 목도 아파, 눈도 아파. 횡격막이 되니까 안 해도 될 걱정해, 잠도 안 와, 하지, 정맥 전부 여기라는 거야. 전부 여기라는 거야. 다음 페이지요. 여기가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데인데, 뇌하수체 여기서 이제 뇌하수체가 오니까 그래서 입 벌리고 잠자는 사람들은 기운이 하나도 없다.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공간이 있다. 그래서 현존 자발공할 때 이제 양손 사이의 공간을 느끼세요. 제가 뭐 하는데 호흡만 해도 흡했을 때도 여기 공간이 있고 호했을 때도 여기 공간이 있고 그래서 공간을 나라고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주가 공간이기 때문에 진실과 진실은 통하기 때문에 급하게 굉장히 급속히 뇌파가 알파파로 딱 가라앉아 갖고 편안해지는 거. 심신이 그때부터 편안해지는 거. 이게 16초 걸린다라는 거. 공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내가 입자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잖아요. 입자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부처님이 파동의 세계로 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간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나빠나사티 부처님의 호흡법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다. 모든 단전 호흡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다. 이것 때문에 한 거다. 그래서 코끝으로 나가고 코끝으로 들어오고 경봉 스님도 성철 스님도 대부분 다 도인 스님들이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발공하면서 저절로 자기가 알게 돼요. 조인숙 보살님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광명호 보살님을 도와드려라 한 게 코로 호흡이 안 되더라. 입으로 막 퍽퍽퍽퍽 나오더라. 예, 처음엔 그래요. 안에 있는 압력이 코 갖고 감당이 안 돼. 그냥 입으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막 퍽퍽 나와. 헉헉헉 이렇게 돼요. 근데 그래갖고 압력이 쭉 빠지면은 100% 호흡으로 돼요. 100% 호흡으로 되면서 호흡지간을 확실하게 자기가 알아요. 호흡지간에서 팍 터지는 걸 알아. 이 호흡지간에서 생각이 나오고 호흡지간에서 고민이 나오고 호흡지간에서 모든 게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공간을 자기가 이제 물리학적인 공간에서 이게 물리학적인 공간이잖아요. 사실은 호흡지간도 물리학적인 공간이잖아요. 이게 자기 의식의 공간이 만들어져요. 의식의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 폭발적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하다. 다음 페이지요. 이거 뭐 설명한 거고. 호흡 중추. 다음 페이지요. 이거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요. 뇌하수체 엄청나게 이게 코 여기가 항상 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에 36도죠. 근데 여기 뇌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죠. 여기가 모다가 막 돌아가는 거죠. 나쁜 머리 막 뒤지게 돌리는 거죠. 열이 많죠.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여기서 식혀줘야죠. 냉각장치가 식혀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입으로 숨을 쉬니까 에너지가 일로 다 빠지는 거예요. 못 식혀주는 거야.
냉각 장착 시켜줘야 되는데 냉장고 열기가 필요한데 안 가고 여기 안 가고 눈으로 가고 이게 이런 데로 가는 거야. 목으로 가고 다 가는 거야. 안 패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입 벌리고 자는 애들이 키도 안 커. 이거 다 문제. 그래서 저희 집 애들, 저희 집도 다 저도 그렇고 저희 마누라도 그렇고 아들도 딸도 전부 입 벌리고 잤기 때문에 모조리 편두선 수술을 해야 되는, 기운도 없고 힘도 빠지고 우리 집 식구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이런 소리를 하는데 공통점은 뭐냐? 모조리 입 벌리고 잔다. 근데 이제 아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여기다 스카치 테이프 붙이면, 이거 살색 테이프 붙이면서 자더라. 알고 보니까 이런 것이 이미 나와 있더라. 다음 페이지요. 이게 뇌하수체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전부 생식기, 주로 콩팥, 뭐 자궁, 뭐 유방이라든지 이게 다 에너지의 근원이잖아요. 에너지의 근원이잖아요. 뇌하수체가 이런 일을 안 패죠. 그래서 이 모든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숨 내쉬는데 3초, 잠깐 멈췄다가 숨 들어 마시는데 2초, 이렇게 해서 애기들 잠자는 거를 보거나 입 다물고 코로 숨 쉬는 사람들, 성인들도 보게 되면 숨 내쉬고 멈췄다가 숨 들어 마시고 숨 내쉬고 멈췄다가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3초, 2초, 1초 이렇게 된다. 요 지식, 요거를 이제 단학선언이나 국선도에서 이거를 가리키는데 이거를 의식적으로 가리키더라. 그런데 그런 짓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도 하더라. 스님들도 그렇게 가리키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발공하다가 이 공간을 자기가 느끼게 되는 날이 와요. 제가 한 100일 지나니까 이걸 느끼게 돼.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게 호흡하게 되면 이렇게 숨이 들어오면 대뇌가 제일 먼저 알죠. 숨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횡격막이 들락날락 하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원래 횡격막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횡격막은 일 안 하고 근육이 일하는 쪽으로 나이가 들면서 전부 바뀐다. 다음 페이지. 구강호흡이 만드는 벌어지는 일 제가 찾아보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구만요.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고 기운 없음의 가장 큰 원인이 구강호흡이더라고. 근데 구강호흡, 그러니까 입으로 숨 쉬는 호흡이 그건 왜 기운이 없느냐? 에너지를 딴 데 쓰니까 겉근육으로 써버리니까 저녁이 되면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제가 3일간 말씀드렸던 거를 요점 정리해서 하자면 이 사람 꼴 보시면 돼요. 또 내려보세요. 이 사람이 코로나 때 이걸 했는데 국선도 사람이 했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 거 영상 다 해봐야 13분짜리 3개니까 45분밖에 안 돼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 거야. 제가 봤는데 이 사람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사람이 끄트머리에 가서는 그래요. 우리 국선도 잘못됐다. 부처님이란 얘기는 안 하는데 자연스러운 호흡이 돼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자꾸 호흡하라고 가르치더라. 그거 아니다. 정상호흡이 단전호흡인데 그 정상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게 가능하느냐. 이 영상을 제가 부처님 호흡법 아나빠나사티를 설명을 하려니 나도 호흡을 잘 모르네. 그래갖고 제가 연말 연초에 이 사람 강의를 봤어요. 이 사람 강의를 보고 이해가 되는 말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런 책까지 동원해 가면서 찾아보고 확인하고 한 거예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3일간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설명을 참 잘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처음에는 우리도 바쁜데 이거 그냥 알아서 보시라고 그럴까 그렇게 하다가 국선도에 대한 어떤 선입견 갖고 있는 사람 이건 불교가 아니잖아요 이래갖고 그래서 안 보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제일 앞 페이지로 가보세요. 제일 앞 페이지로. 다행히 빨리 끝났네. 예. 그렇게 해서 저 사람 강의 1강, 2강, 3강을 가지고서 제가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말씀드린 거고 오늘이 이제 호흡에 관한 얘기고 코숨 테이프라는 것도 저 사람 영상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숨 테이프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자발공을 하면서 내 몸에서 바뀌는 호흡과 여러 가지 내려보세요. 또 내리고. 예.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좀 아시는 분은 아까 그런 걸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용어도 모르면은 그런 거를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이게 한 방에 되는 게 자발공이더라니까. 물론 한 방이라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니고 제가 지금 한 5개월째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6, 7시간 하는 거예요. 하루에 6, 7시간. 마누라 맨날 그래. 집에서 뭐 하니?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난 무지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호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알게 되고 얼핏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까 강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장 올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서 시가총액이 1,500조에 달한다는데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쩌고 한다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불 넘어간다는데 이런 세상에 내가 숨이나 쉬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이런 세상에 내가 숨 쉬는 거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숨 쉬는 거 제대로 쉬면 숨 쉴 줄 안다라는 거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안다라는 소리거든요. 태어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할머니들이나 일론 머스크처럼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나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자기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자기 뭐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여태까지 얼마나 딴짓하면서 등신같이 살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너무나 걱정스럽게 마누라, 아들, 딸, 사위, 누나 주변에 맨 등신들만 가득하다는 걸 알게 돼요. 안 만나게 돼요. 지금 말하면 그 사람들 앞에 이런 말을 내가 하면 내가 등신되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셔야 돼요. 이거 하시면. 근데 이거를 우리 때 틀을 안 잡아두면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줄 건데요? 몸 아픈 것도 100% 어떤 병이든 다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급하게 생각하시면 아까 귀 고치는데 2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 2년 안 걸려요. 이거를 데이비드 호킨스도 하고 에크하르트 툴레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관만 가지고 했어요. 관만 가지고 했다고요.
이 부처님 아나빠나사티에서 지를 알아. 호흡지간에 대한 얘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안 나와요. 호흡지간에 대한 얘기 안 나와요. 지가 실제고 진실이고 그게 금강산매경의 입실 제품이고 거기에 질문하는 보살은 부처님의 화신인 대력보살이고 그래서 생각과 생각이 끊어진 그 자리에 대력보살을 자기가 느끼시게 되는 거예요. 조인숙 보살님이 지금 그거 느끼신 것 같아. 사띠보살님 느끼신 것 같아. 또 부산에 아무튼 그런 분들이 꽤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낯서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 계신 거죠. 그게 나중에 가다듬어지면 이제 수사취행 그게 나중에 가다듬어지게 되면 금강산매경의 범행장자가 나오는 에너지와 진동과 주파수가 정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라는 걸 아시게 돼요. 에너지와 진동과 주파수. 무량의 경우는 에너지, 묘법연의 경우는 진동, 관보현보살은 주파수. 정확히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뭐니나 1시간 40분 했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생테크에서 했던 거는 뭐 내일까지 그냥 올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그거 있죠? 제일 나왔던 이거 참고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관보현보살 행폭경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몇 페이지 안 남았거든요. 이거 진도를 빨랑 맞추고 관보현보살 행폭경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 동영상 잘라서 올리면 또 8일치를 못 하잖아. 8일치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테크 회원님들하고 불대 회원님들한테만 올리고 나머지의 유튜브는 아까 그 1, 2, 3으로 됐던 그거를 활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14일 날 네, 오늘 새해 첫날 불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슴 테이프는 어디서 사면 된다 그랬지?